네, 안녕하십니까. S밴드 대역 FMCW 회로 기반 거리 및 속력 주제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팀명과 팀원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입니다. 총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 두 번째는 디자인 앤 익스페리멘털 리저스, 세 번째는 컨클루전으로 회로 나눠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인트로덕션으로는 FMCW 레이더가 어떻게 사용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기술의 장점들을 소개드리는 것이 인트로덕션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설계와 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총 4가지로 이론 및 특성식 유도, 회로 구현, 통수신 안테나 설계,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본론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과 그런 향후의 이점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인트로덕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S밴드 대역의 이제 FMCW 회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제 거리와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실제로 회로를 기반으로 한 거리 및 속도 탐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도 설계하여 실제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듯이 저희는 이제 VCO, OPMP, LPF, ADC, 매틀랩 등 이런 다양한 RF 소저와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에 따라서 물체를 좀 타겟팅할 수 있고 속력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시스템은 굉장히 높은 비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사실 학부생 수준에서 레이더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교육용 시스템으로 저비용으로 FMCW 레이더를 구현할 수 있고 또한 높은 신뢰성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학부생이나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과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 및 특성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S밴드 FMCW 시스템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리의 해상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 델타 F는 주파수 변조 대역폭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S밴드 FMCW 신호를 이제 방사 후 수신된 신호를 좀 믹서와 LPF 신호로 ADC로 받으면 물체의 거리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비트 프리퀀시인 FB를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FB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하는 이 거리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네, 또한 일정한 거리에 이제 파필드 이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파필드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또한 이것들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레졸루션을 구함으로써 두 개의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이 레졸루션 값과 이제 멀리 떨어져야 잘 보이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포턴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RR이라고 이제 레이더 레인지 이퀘이션이라고 보여드렸는데 이 RRE를 계산해 주어야 이제 최대 탐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RRE를 구하기 위해서는 RCS 값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RCS 값을 구하기 위해 반지름과 이제 파장을 또 알아야 되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기븐 스페어를 구해 줘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컨스트 값을 구해서 이 컨스트 값을 위의 식대로 이제 S11을 구하여 이제 곱해주면 타겟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타겟 값을 통해서 이제 RRE를 구해줄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타겟 값에 따라 RRE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헤로드 구현입니다. 이제 FMCW 레이더를 설계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단의 이제 회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RF 회로단이고, 두 번째는 이제 IF 회로 수신단 회로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전체 회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제 나타낸 것으로 이제 RF단은 이제 고주파 단위고 신호의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그 후 이제 신호 처리를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인 이제 일렉트로닉 단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는 이제 레이더 회로의 이제 동작 특성으로 RF단에서 이제 초기 VCO를 이용하여 일렉트로닉 단의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를 VCO 이제 V튠에 입력해 이제 주파수를 가변해서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 후 이제 증폭 토자를 이용해
신호를 좀 증폭시킨 후에 여기 보이듯이 믹서에서 에로 포트와 송진 안테나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된 후에 이제 물체에서 이제 반사되어 이제 돌아오는 에코 신호가 있을 텐데 에코 신호를 이제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며 이제 믹서에 의해 이제 다운 컨버팅이 이제 되어서 신호의 두 번째 단인 일렉트로닉 반에 입력이 되어 수신 신호를 좀 필터링하고 이제 증폭을 해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ADC 입력 신호를 좀 받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옆 그림을 보면 이제 IF단의 LPF와 이제 앰프단과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회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제 송신부의 이제 RF 증폭은 주로 이제 파워 앰프를 사용하나 현재 이제 본문의 레이더 시스템은 사실 연구 및 실험용으로 이제 고출력 토자를 이용하기에 안정상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은 높지만 작은 출력을 내는 LNA를 이용하였습니다. LNA를 이제 저희가 파워미터를 측정해서 이제 측정해본 결과 15dB의 이제 개인을 가지며 VCO 출력도 이제 1dBm 정도로 이제 LNA로 수신을 이제 증폭을 할 시에 또 이제 16dBm 정도의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신호를 이제 저희는 실험실에 있는 3dB 디바이더를 이용해 13dBm의 통신 출력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수신단에 수신되는 신호는 파워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다 좋은 TQP3M9036의 LNA 칩을 구매하여 기판의 회로를 제작해 수신 출력을 20dBm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이제 믹서의 RF 신호로 받아 13dBm의 이제 에로 신호로 이제 다운 컨버팅해서 컨버전 로스에 의해 이제 12dBm 정도의 최종 IF 출력 신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12dBm 추진 출력을 신호 처리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IF 단의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해 증폭을 시켰고 LPF를 이용해 고주파 신호 간섭을 차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LPF랑 IF 앰플리파이어로 이제 저희는 이제 TL074CN OP앰프 칩을 이용하였고 첫 번째 OP앰프는 이제 U1C로 앰플리파이어를 동작하고 나머지 두 OP앰프는 이제 20kHz 그래서 이제 차단 주파수를 가지는 LPF로 동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출력으로 이제 ADC 입력을 넣어서 신호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회로에서는 저희가 XR-2206 칩을 이용하였고 가변 저항을 통해서 프리퀀시와 볼티지 수입을 결정할 수 있게 좀 설계를 하였습니다. F.G에 이제 최종 출력으로 이제 삼각파를 이용하며 따라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제 삼각파로 수입을 할 수 있게 또 설계하였고 이 삼각대 진폭으로 이제 주파수 가변범위나 이제 밴드위스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삼각화의 프리퀀시나 FM,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이런 첩타임을 볼 수 있게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통조림을 사서 펜의 직경과 높이를 입력하면 안테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산해주는 캔테나 칼큘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저희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제 들고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직경을 재서 이 직경을 토대로 실제로 캔테나 칼큘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HFSS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반지름 이제 51mm와 이제 높이 115mm로 했을 때 튜닝을 통해 구한 안테나 반사 계수는 2.45GHz에서 약 마이너스 36dB 정도의 준수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로 이제 나온 안테나 게인 또한 8dB로 이제 프로젝트에 적당한 게인을 가진다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제작 시에는 7dB, 6dB 이렇게 나왔음에 좀 실패를 직감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원인을 알아본 결과 캔의 표면이 좀 울퉁불퉁해서 N타입 어댑터와 이제 접지가 좀 접지가 되어 있는 문제를 발생하여서 이를 좀 표면으로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제 망치로 때리고 이제 납땜을 하였더니 8dB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작하여 이제 두 안테나의 주파수 특성을 이제 VNA 연결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주파수 특성이 이제 2.53GHz, 중심 주파수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있으며 반사계수 특성이 이제 마이너스 39dB로 준수했습니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로 계산하여 안테나 게인이 이제 8dB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하지만 이 주파수 특성이 시프팅 되어 있었으므로 따라서 저희가 VCO의 주파수 가변 범위 또한 2.53GHz 대역으로 맞췄습니다. 따라서 펑션 제너레이터의 이제 볼티지 범위를 5에서 10V로 고정하였고
안테나의 중심 주파수에 맞춰 2.45에서 2.75로 300MHz의 주파수 대역을 투입해서 이제 반사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정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전체 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된 이제 RF단과 안테나, IF단은 납땜 판에 납땜 하여 회로를 제작하였고, 실제 안테나까지 제작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으므로 회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신호 처리를 하기 전 ADC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를 FFT 치에 실제 거리대로 비트 프리퀀시를 측정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ADC에서 이제 보이는 신호이며 실험적으로 이제 회로 동작에 이상이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FFT 동작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천장의 높이를 좀 측정해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수신된 이제 비트 프리퀀시 값에 이제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값을 보상을 해줘서 실제 측정한 값과 비트 프리퀀시로 측정되어 계산된 값의 오차가 50cm로 이제 리졸루션 값 이하의 오차를 보여줘서 회로가 좀 잘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ADC에서 이제 보이는 신호를 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였고 거리로 이제 변환해 저희가 매틀랩과 연동하여 이제 매틀랩의 이제 GUI 기능을 이용하여 앱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코드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ADC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매틀랩으로 받아 FFT를 취해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제 거리로 이제 변환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따른 스펙트럼을 이제 매틀랩의 컬러 플랫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를 이제 색상으로 시간을 부렸는데요. 이때 이제 매틀랩에서 지원해주는 애드온으로 DAQ와 디즐렌스 툴박스를 이용해 코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IF 거리 측정 이제 알고리즘 구현 시 IF 주파수 대역 필터가 20kHz로 이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샘플링 레이트를 이제 40kHz로 최대 20kHz 대역까지 스펙트럼을 이제 확인하여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FFT 알고리즘 작성 시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노이즈 감지를 위해서 저주파 부분이 이제 신호가 강하게 접혀서 저희가 플러터를 좀 제거를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스펙트럼이 이제 0.01 정도로 신호가 잡혀서 저희가 이제 미약한 신호를 좀 더 보기 위해서 0.003에서 0까지 스펙트럼을 좀 제한해서 플랫을 해봤습니다. 왼쪽 사진, 왼쪽 사진이 이제 레이더를 들고 이제 비마감 복도에서 각 물체의 거리를 따른 이제 거리 스펙트럼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이제 복도에서 측정한 사진을 실제로 이제 해봤는데요. 복도를 이제 총 3곳으로 이제 측정해봤고 실시간으로 이제 레이더를 이동시키며 물체에 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각 물체에 좀 접근을 해보면서 거리 스펙트럼의 이제 X축 거리가 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복도인 경우는 이제 25m에서 측정되어서 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벽 사이에 이제 아무 물체도 없으나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좀 저주파 이제 노이즈의 아마 하모닉 스펙트럼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시스템상으로 이제 한계로 좀 판단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경우는 이제 정수기나 자판기, 방화벽에 이제 거리가 측정되었고 맨 뒷면인 벽 또한 이제 측정되었습니다. 맨 뒤에 벽인 경우는 이제 앞에 물체 스펙트럼에 이게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44m 정도 이제 가까워졌을 때부터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복도인 경우는 이제 비마간 내에서 이제 가장 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추가하였는데요. 이때 좀 최대 거리 이제 56m와 방호벽 거리 34m가 제대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 좀 시스템의 거리 측정이 좀 잘 동작함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 사진은 속도 측정 결과 데이터로 현재 시스템에서 이제 VCO에 이제 VTun을 고정한다면 통신 신호를 이제 FMCW 신호에서 CW 신호로 변경한다면 물체의 속력 또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F단 설계 시 모듈레이터에서 이제 VCO로 신호를 입력할 때 스위치를 연결해 이제 CW와 FMCW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설계하였고 이때 CW 주파수는 2.48GHz로 이제 주파수를 고정하였고 이런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 속도 측정은 이제 40m/s로 이제 제한을 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계산해 보면 이제 0.8GHz로 나옵니다. 키가 캐로이 키 네, 죄송합니다. 0.8kHz가 나옵니다. 따라서 ADC의 이제 샘플링 레이트는 1.6kHz로 이제 설정을 하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뭐 알고리즘은 이제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 보았고 네, 잘 나왔던 걸로 잘 나온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이제 실외 30km 30km 아워 이제 속도 제한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아예 처음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레이더 앞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왕복 운동하며 스펙트럼을 측정한 것입니다. 초기 속도를 이제 빠르게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고 다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스펙트럼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다음은 이제 거리 데이터, 실시간 거리 데이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0에서 60프레임까지 이제 속도가 4m/s, 14.4km/h로 플롯되는 것을 확인하고 60에서 80프레임에서는 1.5m/s, 5.4km/h로 느리게 다시 80에서 90프레임에서는 3m/s, 2.8km/h에서는 플롯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속도 정도는 측정이 되어서 이제 차량의 속도로 측정해 보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리 데이터를 보여주는 영상을 좀 보여드림으로써 조금 어, 수준 높은 그런 네,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스템의 한계로 어느 정도의 오타가 있었지만 물체의 거리를 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었고 이 물체의 속도 또한 30km/h의 이제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경험과 실험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운 레이더의 설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 설계 시 좀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좀 고려할 점 좀 고려하였고 MIT 이제 오픈 코스에 이제 제시한 안테나 설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저비용으로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MIT에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코스를 바탕으로 이제 FMCW 레이더를 저비용으로 학부생 연구용으로 구현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거리와 속도를 좀 탐지할 수 있었고 현재 이제 본 프로젝트 이제 레이더 시스템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제 각 소자를 구매해서 SMA 커넥터로 연결하여 RF단을 구현하였지만 실제 RF 레이더 시스템은 PCB 기판 위에 이제 모든 소자들을 올려 한 회로로 만들어서 동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인지 이제 이퀘션에 따라 송진국에 들어가는 앰플리파이어 또한 굉장히 고출력이고 안테나 게인 또한 굉장히 높은 게인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더를 설계할 시에 각 레이더 소자의 노이즈 피규어, 파라미터 특성 정도를 이제 계속 파악을 했었어야 됐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제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정말 많은 경험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복잡한 설계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이제 않고 이제 간단하게 좀 대학생, 학부생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레이더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었습니다. 또한 이제 설계된 시스템에 좀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고 좀 한계점을 파악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함으로써 좀 나에게 좀 저희가 좀 더 나아가야 할 점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의미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